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달러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은 가치가 오르는 상태이고 암호화폐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경제를 탈달러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달러를 버리겠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채를 처분하고 다른 통화로 더 많이 거래하고 있으며 달러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중국과 러시아는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의 핵심 요인은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국에게 너무나도 큰 이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단점도 존재하지만 자국 통화가 세계 기축 통화라는 점은 미국에게 그 자잘한 단점을 압도하는 이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국은 현재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불공정한 이점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러가 동결되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서도 그 달러를 팔려고 했지만 그들이 보유한 달러는 동결되었기에 접근할 수 없었고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죠. 제재를 통한 달러의 무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중국이 그리고 다른 미국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원하지 않는 룰을 따르면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제재를 통해 마음대로 무기화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당장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가치가 얼마이든 간에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보유 달러 자산을 한순간에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지만 미국이 달러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는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바마는 533번의 경제 제재를, 트럼프는 1027번의 제재를, 그리고 바이든은 1688번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내가 만든 룰을 따르거나 경제적 피해를 보거나 미국은 달러를 이용해서 패권국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는 미국의 달러 제재에 의한 견제를 확실히 받고 있고 갈수록 많아지는 달러의 무기화 탓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브릭스라는 국가 연맹이 있습니다. 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이들이 모여서 현재 달러 대안 통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국가들도 브릭스가 제안하는 통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릭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탈달러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미국의 패권을 떨어뜨리고 그들 스스로 미국을 넘는 세계 1위 패권국의 권력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브릭스 국가들, 그러니까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모하는 목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국의 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브릭스 내에서도 추구하는 가치가 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브릭스와 다른 달러의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 달러의 실질적 위험이 될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브릭스 국가들의 면들을 보면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 많은 국가들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브릭스가 달러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셈이죠. 역사상 패권국이 영원히 유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졌죠. 권력의 역사는 그 권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가에 대한 투쟁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무역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과 브라질은 미국 달러를 대신해 위안화로 무역을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또한 공동 통화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석유 거래에서 달러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위협이 커지고 있죠. 이러한 적극적 탈달러화 현상은 미국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 적자를 감수하고 실질적으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죠. 만약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달러의 가치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달러 약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은 압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뜻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 달러는 붕괴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미국 달러를 충분히 대안할 수 있는 통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그나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그 대안이 될까 했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를 제외한 실질적 화폐에서는 더더욱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어떠냐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중국 위안화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안화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도 없습니다. 기축 통화가 가져야 할 부분을 전혀 갖추지 못한 거죠. 게다가 바로 작년인 2022년 전 세계 무역의 단 2%만이 위안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수출을 70%가 달러로 청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유로화 또한 그런데요. 유로화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달러가 여전히 왕입니다. 개인적으로 달러가 향후 10년간 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가 약세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지위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2001년 글로벌 통화 보유액의 73%는 미국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수치는 미분적 수치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20년 만에 15%가 빠졌다고 해서 향후 20년 후에도 15%가 빠지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이 자료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지금 현재 미국 달러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실질적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세계 기축 통화의 전환은 몹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바라지도 않고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한 패권국이 영원한 패권국이었던 적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큰 흐름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지금의 권력을 잃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은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이겠죠.